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남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남자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면요, 당연히 예쁜 여자를 떠올리고 착한 여자를 떠올리고 남자를 잘 챙겨주는 여자를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남자가 연애를 할 때 보는 것과 남자가 결혼을 할 때 보는 건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연애는요, 설레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은요, 설레는 마음만으로는 못 갑니다. 남자 입장에서 결혼은 이 사람과 내 인생을 합쳐도 괜찮을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생각하는 순간은 고백할 때처럼 적극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조용한 순간에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문장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이 사람이랑 살면 덜 무너질 것 같다. 이 사람은 내 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은 그 조용한 확신이 생기는 여자 딱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긍정적인 여자. 여기서 말하는 긍정은요, 항상 웃고 밝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긍정은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를 망치지 않는 사람. 딱 이거죠. 남자는 결혼을 생각할수록 사랑보다 먼저 현실을 떠올립니다. 돈, 시간, 가족, 건강,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여자의 표정을 살핍니다. 상황이 꼬였을 때 그 여자는 나를 적으로 만들까? 아니면 나와 팀이 될까? 이 생각의 차이가요, 남자에게는 크게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이 갑자기 취소됐어요. 남자가 미안해하죠. 그때 어떤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됐어, 맨날 이래. 너는 늘 그래. 너한테 기대하면 안 되겠어. 이 말은요, 사실 서운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저 여자는 결국 나를 원망하게 될 거야. 문제가 생기면 나는 항상 죄인이 돼.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남자는 결혼 생각을 멈추게 돼요. 반대로 남자가 결혼을 생각하게 만드는 여자는요, 상황이 꼬여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쉽긴 한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음번에는 일정 확인만 한번 제대로 해줘요.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죠. 이 말의 힘은요, 서운함을 숨기는 게 아니라 서운함을 관계를 살리는 방식으로 꺼냈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 순간 느낍니다. 이 사람은 문제를 만들지 않고 해결하려는 사람이구나. 내가 실수해도 끝내지 않겠구나. 이렇게 말이죠. 결혼은요, 서로가 실수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때 관계를 살리는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결심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같이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 때때로 남자에게 직언할 줄 아는 여자. 나를 꺾는 말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워주는 말. 여러분, 남자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의외로 가장 강하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내가 흔들려도 나를 잡아주겠다. 남자는 무조건 맞춰주는 여자보다 필요할 때 딱 한마디를 할 줄 아는 여자에게 더 큰 신뢰를 느낍니다. 근데 여기서 직원은요, 싸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결혼을 생각하게 만드는 직원은 항상 관계를 위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요즘 술자리가 잦아졌어요. 어떤 여자는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사냐? 정신 좀 차려라. 또 나랑 약속 깨면 끝이야. 이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남자에게는 공격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남자는 방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공격과 방어가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반대로 직언을 할 수 있는 여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당신이 즐거운 건 좋은데요, 요즘 당신이 걱정돼요. 우리 관계가 아니라 당신 건강이 걱정된다는 말이에요. 이 한 문장은요, 남자가 결혼을 떠올리는 포인트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네 편이다. 너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지켜주고 싶다. 미래를 함께할 생각을 한다. 이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죠. 이 말을 들으면 남자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오래갈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언을 할 줄 아는 여자는요, 필요한 순간에만 조용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단호함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칼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가 돼요. 남자가 결혼을 생각하는 순간은 그 울타리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자존감 높은 여자. 이제 진짜 핵심인데요. 남자가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상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혼이 주는 무게 때문일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사람 인생의 전부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흔들리면 이 사람도 무너지겠지? 내가 이 사람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하면 마음적으로 좀 무거운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여자는요,
남자는요, 그 무게를 온전히 상대에게 올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자기 손으로 붙잡을 줄 알거든요. 연락이 조금 줄어도 바로 불안으로 폭발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해? 가 아니라 나는 이런 행동보다는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해요 라는 식으로 기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쁜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소통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편하게 서로 맞춰가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이 말은 남자에게 압박이 아니라 안정적인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남자는 느끼죠. 이 여자는 나를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그런데 나를 쉽게 놓지도 않는다. 저 사람은 확실히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결혼은요, 그 기준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안정적으로 굴러갑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랑은 확인이 필요해서 흔들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랑은 신뢰로 버팁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존감 높은 여자에게 결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의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여자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도 관계를 살리는 방식으로 말하는 긍정적인 여자, 상대를 꺾지 않고 관계를 바로 세우는 직원을 할 줄 아는 여자,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기준으로 관계를 만드는 자존감이 있는 여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남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관계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사람은 우리 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의 인생이 더 단단해질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생기죠. 여러분, 결혼은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할 때 조금 더 단단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이었습니다. 내 루틴과 목표가 내가 봐도 인정할 만큼 멋질 때 상대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애착을 느낀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입니다. 오늘은 남자를 진짜 미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제가 항상 말하죠. 사람은 내가 원해서 안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가 나에게 반응해서 안달난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태도, 내 여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대하는 방식이 상대방의 감정을 뒤흔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가볍게 들리겠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면 정말로 상대방이 여러분을 절대 잊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감정 과잉 제공 금지. 자, 이게 오늘의 핵심 키워드예요. 사람은 왜 질림을 느낄까요? 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다 마음이 식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과잉 제공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든 연락이든 만남이든 배려든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면 상대의 뇌는 이렇게 작동해요. 아, 이 관계는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어지는 관계구나. 이렇게 말이죠. 이 순간부터 안달나는 포인트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건 하나예요. 감정을 아껴야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적절히 조절해야만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조금 보였다 싶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고 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이러면서 설레죠. 특히나 남자의 외모가 잘생겼거나 그 남자가 정말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자분들은 그 남자에게 더 빠르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과잉 제공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 남자의 연락에 바로바로 답장하거나 상대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일정에 맞춰 내 계획을 변경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항상 노력하거나 상대가 말하는 것에 다 맞춰주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상대방이 답, 나는 을, 이 구조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은 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 나는 애초에 그 남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포인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과잉 제공하지 말고 만약 당신이 상대방에게 두 가지를 해주고 싶으면 한 가지만 해줘라. 이렇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10번 연락하면 나는 20번, 30번 연락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10번 연락에 맞춰서 나는 6번에서 7번만 연락하는 거죠. 데이트에서 내 에너지를 150% 쏟아붓고 싶더라도 내가 가진 에너지의 딱 75%만 쓰는 거예요. 상대가 마음을 표현하면 너무 빨리 다가가지 말고 나는 조금 늦게, 조금 가볍게 내 마음을 아주 조금만 보여줘도 됩니다. 그 한 끗 차이가 상대방의 마음을 뒤흔들죠.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상대는 불안전한 것에 더 큰 집중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심리 연구 결과로도 발표됐죠. 여러분이 주는 감정이 100이면 남자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궁금할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 70만큼만 제공한다면 아마 그 남자는 이 관계가 진지한 관계 맞나?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여유롭지? 왜 내가 더 신경 쓰이지? 왜 이렇게 생각이 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상대방에게 70%만 제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정에 불이 붙은 이후에 더 침착해져야만 합니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감정에 불이 확 붙은 직후입니다. 이때 사람의 뇌는 애착이 굉장히 올라가죠. 둘이 갑자기 가까워지고 굉장히 설레고 몸도 마음도 확 당겨지면서 스파크가 튀어버리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이 터졌으니까 그 다음엔 내가 더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자주 보고 싶어지고, 더 자주 연락하고 싶고, 더 자주 표현하고 싶고, 더 자주 말하고 싶고. 그런데 여기서 너무 들뜨게 되면 상대는 반대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균형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갑자기 120으로 올라가면 반대편인 남자는 70이나 80으로 내려가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 남자와 가까워진 직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 순간은 즐기되 그 순간에 취하지는 말아야 해요. 상대는 그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어라, 이 여자 나랑 강한 감정이 오갔는데 왜 이렇게 차분하지? 내가 이 사람을 다 가진 게 아니구나. 정말 이 여자는 알다가도 모르겠네. 더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지는걸. 여러분, 이런 남자의 생각이 바로 안달이라는 감정입니다. 안달은요, 폭발하는 감정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균형을 깨는 감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패턴을 바꿔라. 변칙성, 예측 불가성이 안달남의 핵심이다. 사람이 가장 질리는 순간이 언제냐면 패턴이 고정됐을 때입니다. 사람의 뇌는 반복되는 것에 익숙해지며 그 익숙함에 속은 감정은 점점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 상대가 여러분을 완벽히 예측하도록 두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늘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어느 날은 먼저 연락을 안 한다거나 늘 내 말을 잘 들어주던 사람이 어느 날은 내 말을 들어주기보단 자기 이야기를 한 번씩 한다든지, 언제나 늘 내 감정을 받아주던 사람이 어느 날은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내 감정을 하루 정도 안 받아준다거나, 늘 나를 만나주던 사람이 어느 날은 이번 주는 회사 일정이 있어서 못 만날 것 같아 라고 말한다든지, 이런 작은 변칙성이 상대방의 뇌와 본능을 확 자극시킵니다. 인간의 감정 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한 자극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중독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상 밖의 행동을 조금만 해도 상대방은 이렇게 느끼죠. 요즘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궁금하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에게 안 잡히지?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애타는 감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내 삶이 중심인 사람에게 상대방은 더 애타고 매달리게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거의 매 영상에서 말하지만 오늘 주제에서는 더 핵심이에요. 내가 중심인 사람에게 상대방은 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중심인 사람에게는 반대로 그 사람에게 질리게 되죠.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 삶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고 내 하루가 내가 보기에도 멋있고 내 루틴과 목표가 내가 봐도 인정할 만큼 멋질 때 상대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애착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죠. 내가 여유 없는 삶을 살면 상대도 나를 여유 없는 사람으로 보지만 내가 여유롭게 산다면 상대는 여러분을 갖고 싶은 사람으로 느낍니다. 다섯 번째, 내가 먼저 안달나면 모든 게임은 끝난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전략을 쓰고 두 개 할 걸 하나만 하고 패턴을 바꾸고 침착해지고 내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더라도 딱 하나만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전략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안달나면 바로 게임은 끝난다는 거죠. 내가 불안해지는 순간 상대는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조급해지는 순간 상대방은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의존을 하는 순간 상대방은 자유를
느끼고 내가 그 상대방을 쫓아가는 순간 상대방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관계의 핵심은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좋아하는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잃지 않으면 상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람은요 마음을 완전히 열어 보이거나 지쳐서 의존해버리는 사람에게는 쉽게 안달나지 않아요. 안달나고 애타는 감정은 비워져 있는 공간에서 조금은 닿지 않는 거리에서 그리고 왜 이렇게 궁금하지 하는 미묘한 감정에서 태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당신이 좋아하는 그 남자를 분명 애타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이었습니다.